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4주차인데, 4주차인데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 오늘 네 번째거든요.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시죠. 벌써 네 번째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좀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일단 토지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만약에 매각 물건으로 나왔다. 매각하려고 나왔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5억짜리 토지라는 거예요. 5억 정도 되는 토지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취득을 하겠다. 그럼 취득하려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고 국가가 법에서 이용하라는 대로만 쓰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관계 법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규제하는 법이 우리나라는 350개 정도, 50여 개라고 할게요. 확정 지을 수 없는 게 오늘 막 법이 있다가 내년에 폐지되고 하나로 통합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확정되는 법률은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 350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랑 직접적으로 토지 이용하는데 관련된 게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정도 되는데 이 150개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그냥 컨설팅 맡기면 되죠. 그 사람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되냐 안 되냐 어느 정도까지 질 수 있냐 그리고 지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내가 못하면 뭐 돈 써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돈 써도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 내가 혼자서 요 정도는 괜찮겠는데 이건 안 괜찮겠다 막 이런 판단 정도는 좀 하고 그다음에 모르겠으면 이제 뭐 컨설팅 할 때 물어보면 되는 거지만 최소한의 지식은 이 150개를 다 배우자는 뜻은 아니고 그중에 우리 토지용계 확인서를 딱 뜯으면요 토지용계 확인서라는 거는 들어는 보셨죠? 토지용계 확인서 옛날에는 구청 가가지고 직접 발급해서 1,000원 내고 막 그랬었는데 2006년도부터 옛날에는 토지이용계 확인원, 도시지역일 때는 도시계획 확인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따로 했었다가 하나로 전산망 통합하면서 2006년인가부터 이제 인터넷상에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주소, 번지, 예를 들어 서울이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몇 번지 누르면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해 놓은 법들 여기다 다 표시해 준다. 무슨 법에 어떤 법이 규제가 있다. 여기 다 표시되어 있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칸으로 일단 크게 나누면 한 개의 법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되게 긴 법이 있어요. 뭐 법을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에 관한 법. 이 법 제목 외우는데 한 달 걸려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우리나라 국토는 계획을 짜서 이 계획에 맞춰서 규제하겠다라는 법을 있는데 요걸 한 칸을 줬어요. 한 칸을. 얘 하나만 한 칸 드리고 나머지 149개 정도 된다 그러면 얘는 여기 기타 쓰레기 같이 다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얘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뭘 규제하고 있냐면 이 토지는 앞으로 요거 우리가 계획을 짜놨으니까 우리가 짠 계획에 맞게끔만 개발하고 그리고 이용을 해라. 계획에 안 맞게 이용을 하게 되면 이건 벌칙 주겠다. 그래서 뭐 위반하게 되면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 해당 벌금 뭐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개발 얘기할 수는 없거든. 건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토지 관련 법령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요거부터 좀 알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요 법에 뭐가 하나 나오냐면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용도지역이란 말은 뭐 그래도 살아오시면서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저걸 만약에 오늘 처음 들었다. 부동산 한 생초보 되는 토지 쪽은 용도지역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용도지역이 몇 개? 나 오늘 용도지역을 처음 들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이제 초보자이신 거야,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이렇게 있으면 어느 땅은 개발해도 된다고 돼 있고 어느 땅 개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걸 다 정해놨어요, 이걸. 다 정해놨는데 그거를 용도라고 해서 개발 용도, 보존 용도 정해놨는데 내가 취득하려는 땅이 개발 용도여야 건축 허가도 나고 내가 건물 지려는 건물의 종류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의뢰하는 거죠. 이 땅에다가 난 이거 질 건데 되냐 안 되냐 다 그 사람들 통해서 아마 건물 지시고 아마 소유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취득하신 거죠. 아니면 지어져 있는 거 샀든가. 그럼 이제 원 프리미엄을 누가 먹는지 봐요.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걸 파는 사람이 있고 땅을 사가지고 이 땅만 파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땅 사는 사람은 여기다가 땅 위에다가 뭐 지려고? 건물 지어서 팔겠죠. 그럼 자기가 들인 비용도 있고 플러스 알파해서 프리미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사서 판 사람이 프리미엄 먹을 거고, 건물 지면서 이제 프리미엄 받을 거고, 또 운영하다가 또 장사 잘 돼. 그럼 이제 권리금이랑 또 받을 거고, 피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원 땅에다가 내가 건물 지어서 내가 이 상태로 이용하다 팔면 이 프리미엄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 원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땅 사서 건물 지어서 파는 사람이 제일 많이 버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것까지 복잡해서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땅만 샀다가 땅 팔고 건물만 샀다가 좀 같이 올라가면 팔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미 누가 다 프리미엄을 먹은 거예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다 먹은 거야. 근데 내가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조그맣게 건물 하나 지어서 팔면 남들보다는 프리미엄을 좀 더 많이 먹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개발할 땅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땅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조금 아셔야 돼. 이 글자 이거 지난 시간 안 했죠? 이거 했었나? 그럼 이거 봐볼게요. 여기까지. 자, 법 찾는 방법 중에서 요거는 뭐 참고 규정이고, 자 보세요. 자 여기 요거 할 차례일 거야 아마. 자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대한민국 땅을 제가 이렇게 그리려고 숨겨놨어요. 이렇게 놨어요. 지금 현재 어떤 놈은 뭐 할 땅으로 돼 있어요? 개발할 땅. 어떤 놈은 이렇게 뭐 할 땅? 보존할 땅. 정해져 있어요 현재. 이걸 개발용도, 보존용도라고 그래서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도시지역이라고 두 개로 나눴어요. 이걸 도시지역, 이걸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눴어요. 파란 색깔 써있다. 뭐였나? 이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뭐 도시, 비도시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야. 근데 도시지역일 때는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에서 규제를 했고, 비도시지역은 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거에서 규제를 했었어요. 2002년도까지. 2002년도까지. 근데 2002년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 경제 위기 온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경제 위기 왔던 시점이 언제죠? IMF 때인데 1997년. 97년 요때부터 2000년 사이에 97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우리나라 경기가 좀 힘들어지면서 갑자기 부동산 쪽이 지금 현재 개발이 막 진행이 많았었거든요. 97년도에. 왜 많았었냐? 이 개발할 땅, 보존할 땅을 이렇게 해놨는데 중간에 걸리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여기는 개발을 하긴 할 건데 약간 보존하고 있어라. 그러다가 요 놈을 풀어주니까 얘가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막 난개발이 막 시작되는 거야. 난개발 막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얘네들이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야겠다. 법이 두 개로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시적은 요걸로 규제하면 되고 비도시는 요걸로 규제하면 되는데 중간에 얘가 바뀌는 게 규제하는 법이 없는 거라. 그럼 그 중간에 막 개발하면 안 되는 땅인데 모텔 짓고 뭐 짓고 돈 된다 그러면 다 지어놨던 거예요. 이건 두 개로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해서 하나로 바꿔야겠다 해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난개발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난개발 그러면? 난잡하게 개발됐다는 얘기죠. 이게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개발된 형태를 우리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 없이 무작정 막 개발한 상태를 우리는 이제 난개발 그래요. 그럼 이게 언제 문제가 많이 생겼냐? 자 봐요. 여기다가 이 동네에다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쌍방 2차선 도로야. 근데 여기다가 개발행위 할 수 있게 좀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거야, 막. 얘도 짓고, 얘도 짓고, 얘도 짓고. 근데 짓고 난다 보니까 이 아파트, 예를 들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살았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얘네들 입주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여기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선인데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나중에 도로 넓혀야 되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넓히려니까 이 옆에 있는 건물을超거하지 않는 이상 높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애초에 개발하기 전에 이 도로 넓혀놓고 이거에 맞춰서 건물을 짓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난개발인데 제일 많이 난개발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던 시가 있었거든요. 어떤 시가 제일 난개발이라고 해서 연관 검색이 있어. 난개발 딱 치면 무슨 시가 하나 떠요. 무슨 시인 것 같아요? 서울시는 아닙니다. 용인 어떻게 알았어? 용인시 쪽이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까? 여기가 용인시인데 용인시의 그 당시 한 80% 이상이 개발을 못할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어떻게 됐었냐면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 준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먼저 이렇게 됐었어요. 용도 지역이 5가지 있었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비도시 지역이고 여기가 도시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용도 지역이 5개였었어. 97년도께 5개였는데 저기 도시역 같은 경우는 개발해라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보존할 땅인데 여기는 보존할 땅인데 중간에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땅이 있었어요. 여기 농림하고 자연환경은 느낌상 딱 보존할 땅 같죠? 농지하고 살림 줄임말이 농림이에요.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그러지? 오, 이런 센스 있으시네. 농지 살림 줄여서 농림이라고 그래. 근데 도시지역 앞에 준자 붙여놨잖아. 준자 붙였을 때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준자를 붙였냐면 도시적인 도시적인데 앞으로 도시에 준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긴 할 건데 현재는 일단은 뭐 하고 있어라. 보존하고 있어라. 예? 그리고 농림지역은 보존할 건데 농림지역보다는 약간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 해서 준자 들어간 요 두 놈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준자 들어간 준도시지역하고 준자 들어간 이 준농림 있죠. 요 두 놈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 마침 뭐가 있었냐면 97년도에 IMF 왔었어요. 그때 IMF 왔을 때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했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이제 부재자 선거했었어요. 군대 있을 때여가지고 97년도에 선거했었죠. 근데 대통령 누구 되셨지? 김대중 대통령 됐었죠.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회적 경제적 이제 변화가 오면서 회사는 무너지고 일자리는 다 줄어들고.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하던 사업이 뭐였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 건설, 항만 건설, 공항 건설 이런 걸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국가가 공공사업을 할 수가 없어. 공공사업을 못한다는 뜻은 공공사업을 왜 못하는 거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거야. 이거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하면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행위 제한을 조금 완화해 줬었어요. 일로오세요. 조금 완화해 줬어요. 그래서 행위 제한을 좀 완화해 주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야 그러면 옛날에는 잘 보세요. 도시 지역일 때는 아파트 지어도 되는데 도시가 아닌 지역엔 아파트가 안 돼요. 그나마 준도시 지역은 개발해서 도시로 하면 아파트를 좀 질 수 있었어. 근데 이 준농림 지역은 4층 이하로 묶여 있었어요. 4층 이하로 묶여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많이 줘야 몇 층 짓는다는 얘기? 4층이야. 그럼 연립 아니면 다세대밖에 못 줘요. 근데 4층 짓는 거냐 10층 짓는 거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잖아. 근데 이 준도시하고 준농림 중에 그럼 디벨로퍼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이 뭐였을까요? 디벨로퍼, 개발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땅. 준도시 좋아해. 뭐도 좋아해? 준농 좋아해. 근데 얘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 이거. 이게 자연환경 보존이 개발이 안 돼. 근데 도시적을 제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도시적은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땅값이 싼데 개발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 그 원프리미엄을 먹으려고 하는 게 이제 디벨로퍼인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둘 중에 어느 게 더 싸나 봤더니 어디가 더 싸죠? 느낌상. 준도시가 싸 보이세요? 준농림이 싸 보여? 준농림이 싸니까. 너도 그냥 나 준농림 가는 거야. 준농림 갔는데 여기가 부족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준도시 가는데 그 당시 준농림 지역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준농림 지역에 아파트를 못 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개발 사업 해주면서 야 준농림 지역에도 아파트 질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이때 딱 풀어버리니까 디벨로퍼가 전부 다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를 지려고 했더니 수도권 지역에 준농림 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을 찾았더니 용인시인 거예요. 위치도 서울에서 뭐 멀지 않고 성남하고 수원하고 근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 아파트 저기다 졌어요. 얘도 졌어. 얘도 졌어. 얘도 졌어. 계속 졌어. 끝이 없이 졌어요. 예, 지금, 근데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대가 29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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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세대, 299세대, 299세대. 어쩌다가 바보 같은 사람 500세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여기서 숫자가 얼마에서 딱 끊겼지? 299세대에서 끊겼잖아요. 299세대에서 왜 끊었냐면 이때 300세대 이상 지면 300세대 이상 지면 학교용지 부담금 냈어요. 그러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이 뭐냐면 여기다 아파트 졌으니까 얘네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네들 옆에 학교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용지 부담을 얘네들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한 세대당 그때 저가 샀을 때는 제가 그때 470만 원을 냈었어요. 아파트 사면서 470만 원 냈었는데 이게 웃긴 게 300세대 이상일 때 이 아파트 살 때만 해놨어. 그럼 299세대 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양을 안 해도 돼.
이 500세대 진 사람은 이게 3억이고 이게 3억이다. 그럼 얘는 3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얼마를 더 내야 돼? 한 500만 원 돈을 더 내야 돼요. 어느 게 분양이 더 잘 되겠어요? 이게 잘 되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전부 다 299로 다 맞힌 거예요. 300세대 맞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 몰랐던 거지, 바보같이. 예. 그럼 잡으세요. 나중에 여기 동네가 이렇게 도로가 있었어. 여기 도로 있어. 예, 준농림 지역이면 시골이죠, 지금. 중농림 지역이면 이거 시골 아니에요. 시골에 도로가 몇 차선 도로죠? 2차선이야. 쌍방 1차선짜리 해가지고 양쪽에 도로인데 처음에 입주했을 때 이게 97년도, 98년도 넘어오면서 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이나 2001년도에 막 입주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단 분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분양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한 거야. 입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학교가 없어. 학교 없는데 저쪽에 하나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얘 학교 가려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아침에 나와서 걸어가야 돼. 걸어서 1시간 거리야, 이게. 그냥 가야 돼요? 차로 데려다 줘야 돼? 그렇지. 차로 데려다 주려는데 이 차가 몇 차선이야, 지금? 1차선이야. 애 데려다 주는 차 나왔죠? 그리고 이제 출근해야 되지, 이 사람. 출근해야 될 거야. 출근하려면 또 여기로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세대가 입주했다. 만세대면 애들이 만약에 절반만 있어도 얼마예요? 5,000명이에요. 근데 여기 수용 인구가 여기가 2,000명 수용이 가능한데 얘네가 입주를 다 했다. 그럼 5,000명이 와야 되잖아, 지금. 근데 왜 1,500명 있는 거예요? 1,500. 1,500. 그럼 몇 명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500명. 500명 들어오면 4,500명 갈 데가 없죠. 그래서 혹시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1학년, 2학년 때까지 야간 오후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눌 때 2학년 22반 제가 1번이었어요. 고시라서. 강시 있으면 3번이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창동초등학교 나왔거든요. 3학년 때 분리됐어요. 옆에 초등학교가 생겨서. 그럼 얘네 초등학교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오전반하고 뭐 나눠야 돼? 오후반 나눠요. 그러다가 없으니까 상가 위에다가 학교 만들어요. 학교 만들어서 운동장이 막 이렇게 됐어. 철조망 같은 거 막 있죠. 철조망 사이에 사람들 여기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 막 뉴스 보면 옥상에서 애들 막 축구하고 있는데 다 용인시였었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뉴스는 보시죠.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개가 물어도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 출근하는 시간이 6시였는데 이때까지는 만세대 입주했으니까 괜찮았어. 근데 어느 날 또 여기에서 8,000세대 입주하고 여기 6,000세대 입주하고 나니까 새벽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에 일어나야 돼. 3시. 어젯밤에 12시에 야근하고 들어왔어. 그럼 몇 시간 자는 거야? 누우면 깨워 가라고 지금. 예. 그럼 여기 살고 싶겠습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급하다. 빨리 뭐 져야 된다. 학교 져야 된다. 빨리 뭐 넓혀야 된다. 도로 넓혀야 된다. 근데 도로 넓히려니까 이미 다 뭐 했어, 지금? 아파져 놨어. 그러니까 난개발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속수무책이니까 안 되겠다.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지을 땅이 없으니까 산에다가 학교 져놨어, 이렇게. 애들이 전부 다 등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여자애들 다리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예. 알짜 딱 있으면 다 용인시 애들이야. 예. 어렸을 때 여기 머리는 비고 다리는 튼튼해지고 이런 애들이 여기서 앙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데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여기 살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아파트 내놔, 안 내놔? 내놔. 그러니까 101호도 내놓고 201호 다 내놔요.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놓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가격이 한참 올라왔다가 훅훅 떨어졌던 시점이 그때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 다 어디로 다시 이사 가죠? 목동. 그때 다 목동 가가지고 목동에 이제 학교 좋은데 그 주변으로 다시 간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자 보세요. 제일 문제가 됐던 땅이 무슨 땅 아까 두 가지? 준도시하고 준농역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준농림하고 준도시 지역을 풀어줬더니 계획성 없이 이렇게 난개발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파트를 몇 세대 지을 거냐에 따라 이 앞에 도로가 2차선이다 그러면 10층까지 4차선이다 그러면 20층까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부 상세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안 되겠다. 앞으로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버려야겠다 해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했다는 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지구단위 내용이 8가지가 있는데 건축물을 짓기 전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를 먼저 반드시 짜라. 짠 다음에 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적률을 정하겠다. 이게 정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려면 다 무슨 구역 묶여버려? 지구단위 묶여버려. 이때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 통합해버린 게
법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용인시야. 여기 봐봐. 여기 산에 옛날에 성냥갑 아파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사진 찍으면 다 용인시에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도로 보시면 몇 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예요. 예. 그럼 여기 죽전 고가도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고가도로 나오는데 여기 왼쪽에 가면 무슨 화장실 막 간이하지 있고 이런 상태에다가 학교 보세요. 다 산에다 져놨어요. 이게 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등산해야 된다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할 수가 있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빠져 자야죠. 자빠 자고. 그다가 이제 일어나면 다시 또 등산 내려가고. 그리고 뭐지? 이제 애들은 이제 머리는 이제 피고 뭐는 튼튼해지고 다리 편.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학교 빨리 짓기 시작하고 도로 막 서울하고 용인 간 고속도로 뭐 도로 건설 엄청 했어 용인이. 그래서 용인시장이 힘들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다 가셨어. 그래서 요 아파트 지면 무조건 학교 짓고 아파트 지면 무조건 학교 짓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이제 여기가. 그러면서 좀 좋아진 게 지금은 괜찮습니다. 용인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아까 용도 지역이 아까 무슨 지역일 때였었지? 준도시하고 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부터 없애버려라. 이제 없애버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로 관리합시다 해서 이제 관리지역이라고 묶어버렸어요. 집중적으로 뭐 하겠다고요? 관리지역, 관리하겠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에서 4가지로 다시 통합이 되면서 법 이름이 아까 국토에 뭐였었지 아까? 법 이름이 아까 하나 보여줄게요. 얘가 아까 여기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에서 하던 거고 여기 비도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계획을 먼저 짜고 개발하는 게 맞아요? 개발부터 하고 난 다음에 계획 짜다가 후회하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슬로건이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가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개발하려면 무조건 계획부터 짜라고 돼 있어요. 계획이 안 짜지면 개발하지 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의 법으로 만들면서 중요한 건 어느 땅이냐? 국토. 이용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렇게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이 계획이 나온 다음에 개발합시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무슨 땅 2가지를 준도시하고 준농림을 없애가지고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하고 자연환경에서 4개로 관리하자가 2003년도에 통폐합되면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지 15년인데 15년. 그래서 지금 현재 됐어. 자, 그럼 이제 전국토지예요. 전국토지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중에서 느낌이 어느 게 좀 좋아 보이십니까? 빨간색이 좋지. 빨간색이 도시지역이 개발할 땅. 여기 개발할 땅이고. 그럼 파란색은 뭐 해라? 보전해라. 그래서 개발 용도를 무슨 지역이라고 묶어버리고요? 도시지역. 나머지는 이제 비도시지역인데 아까 2개가 없어졌죠 지금. 준도시하고 준농이 없어지면서 뭘로 들어왔어요? 관리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내가 땅을 사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 둘보단 얘가 낫겠네. 그러니까 관리지역이 비싼 거예요. 비싸게 된 이유가 행위자율 좀 완화돼 있어서 그래. 그리고 어디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와 산업이 뭉쳐 있다 보니까 얀 용도를 4개로 나누자. 그래서 목적을 좀 더 나눠서 얘는 4개로 나누고 관리지역은 성격이 3개라 3개로 나누자 해서 현재는 도간농자 4개라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래?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래. 그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개로 나눠져 있네요? 4개. 도간농자로 되어 있는 거야. 그중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역을 4개로 세분합시다 해가지고 얘를 주상공록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상공록 4개로 세분했죠. 근데 4개로 세분했는데 관리지역은 도시 성격도 있고 농림 성격도 있고 자연환경 성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3개로 세분합시다 해서 얘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누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얘네가 법을 만들 때 표현을 만들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키워드인 거죠. 자연환경을 뭐 하자. 그러니까 키워드가 보존이잖아. 그러니까 얘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는 여기로 가라 해서 여기 보존관리 이렇게 했어요. 보존관리. 그럼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 임산물, 생산지역이네. 생산지역이니까 얘로 지정하기 애매할 때 무슨 지역으로 합시다. 생산관리. 그리고 도시로 가려면 계획 없는 개발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부터 짜자? 계획. 그래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땅을 계획관리를 한 거야. 이게 준도시인 거야, 얘가. 얘가 준농림이고. 정말 이해된 거죠?
그러면 도시 바깥에서 제일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이 뭐예요? 계획관리인 거예요. 계획관리. 관리지역 중에서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무조건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얘가 왜 비쌉니까? 라고 하면 다른 애들보다 건물을 더 2배 이상 질 수 있고 걔네들을 이용할 때 내가 지을 수 있는 게 만약 주유소라도 한다 그러면 여긴 주유소가 안 돼요. 여긴 주유소가 된대. 건축 제한도 달라.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워볼까요? 그럼 지워볼게.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이 뭐야? 내가 마음에 드는 땅이 뭐야? 그럼 당연히 무슨 지역이 제일 좋죠? 도시 제일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땅값이 올라가 있어. 그럼 안 올라가 있는 애들 중에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관농자 중에서 그나마 관리지역이면 어느 땅이에요? 계획관리. 그래서 지나가는 그 부동산 학원 주변에 개들도요. 여기서 제일 좋은 땅 골라봐 그러면 개도 골라. 하도 많이 들어서. 무슨 관리? 계획관리. 발로 차면 계획관리 그래. 개도. 네. 개도. 왜 계획관리? 그러면 결론 얘기할게요. 계획관리가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 앞으로 도시적 외의 지역에 땅이 나오면 무슨 땅 사야 돼? 계획관리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 수요자가 많아지죠.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관리 사가지고 크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가 이미 오른 거잖아. 그럼 원소유자가 다 버는 거야. 근데 얘랑 거의 유사한데 좀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 생산관리예요. 어느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생산관리. 그래서 계획관리보다 생산관리가 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알기론 책이나 뉴스나 뭐 어디서 일반인들한테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은 계획관리가 제일 좋다는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관리 가격은 비싼 거예요. 그러면 무슨 관리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생산. 남들이 싫어하는 땅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단점이 얘는 건물을 지을 때 100평이면 얘 20평밖에 못 짓는데 얘는 40평 져요. 법에서 정해놨어. 야, 생산관리는 20%만 지어라. 계획관리는 40%만 지어라. 이걸 규모 제한이라고 그래서 건폐율이란 말 들어보셨죠? 건폐율이 여기 도시 바깥은 다 20, 20, 20, 20인데 얘만 40이에요. 그럼 계획관리를 땅을 사게 되면 100평 사면 난 40평짜리 건물 짓는데 생산관리는 20평밖에 못 져. 그러니까 가격이 한 2배 정도 비싸야지 당연히. 건폐율 규제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그리고 여기 도시지역 안에 보면 주상 공록 중에서 마음에 제일 드시는 땅 느낌 왔죠?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상호이 제일 많이 들지. 상호이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주거지역.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 얼마 없어요. 그리고 녹지지역은 절대 뭐 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도 자연 녹지 같은 거 사셔야 돼. 이 녹지지역은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 보존 녹지예요. 농사라도 지면서 유보시킬 수 있는 게 생산 녹지야. 나중에 주상공 용지가 부족하면 시가와 용지로 바꿀 수 있다가 자연 녹지예요. 셋 중에서 만약에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받았는데 토지용계 확인서 뜯었더니 보존 녹지로 나와. 포기각 썼어야 돼. 상속 포기각 쓰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게 자연 녹지다 그러면 형님한테 돈 주고 그냥 사는 게 나아요. 만약에 단돈 100,000만 원이나 주고 어차피 쓸모없는 녹지인데 내가 가지겠다. 자연 녹지는 나중에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주상공으로 바뀔 수라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자연 녹지야. 근데 얘가 바뀌는 속도보다 계획관리가 바뀌는 속도가 그동안 빨라왔단 말이에요. 왜? 신도시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도심지 안에 있는 지역보다는 도시 외곽에 있는 지역을 풀어가지고 도시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가 땅값이 제일 비쌌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었는데 첫날 말씀드릴 때 2012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시 어디였죠? 세종시. 했었잖아요, 첫날. 우리 그런 추억 있잖아요. 첫날 안 오셨었나? 맨날 바뀌니까 누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2013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시가 어디예요? 세종시.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이 떠오른 시가 있어. 세 번째로 또 많이 오른 시가 있었어. 어디에? 세종시. 2014년도에도 땅값 제일 많이 오른 시가 세종시야. 왜 세종시가 땅값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도시였잖아. 이 비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있죠. 계획관리를 뭐로 바꾼 거야, 이거? 도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해당 지역을 비도시를 갑자기 뭐로 바꿔버렸어요? 도시로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야? 계획관리야. 계획관리를 바꿔가지고 도시로 바꿔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 더 볼게. 여기 전용 주거도 있고 여기 일반 주거도 있는데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로만 써라죠. 근데 일반 주거는 다른 기능도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 저 나쁜 놈이야? 왜?
왜 그래? 자, 전형주거 좀 볼게요. 전형주거는 주거로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일종 전형이라고 이종 전형인데 우리 주택은 뭐로만 쓰는 거야? 단독주택하고 공동택 있어.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 거야. 저기 일종은 다 무슨 주택 위주로 지으라는 얘기죠? 단독주택. 이종 주거는 뭘로만 쓰라는 얘기? 공동. 그럼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지겠다 그러면 당연히 일종을 하면은 절대 아파트 못 쳐요. 몇 종을 사야 되는 거야? 이종 공동주택 위주인데 여기가 용적률이 낮아요. 그 아파트 짓기가 애매한 거야. 그러면 일반 주거가 1, 2, 3, 3개로 나눴죠. 3개로 나눌 때 얘는 1종은 좀 낮은 것들 모아놓고 2종은 중간인 거, 3종은 좀 높은 거. 그래서 저층, 중층, 중고층 해놨어요. 그럼 여기는 저층이면 4층 이하를 말하는 거고 중층은 층수 제한이 애매해 조례로 해야 하기 때문에 3종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 아예 없어요. 그럼 아파트는 어디다 지어야겠네? 당연히 3종에다 지어야지. 용적이 제일 높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잡아놓고 보니까 이 주상공록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이 당연히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상업지역인데 얘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데가 서울이니까 서울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이게 서울이라고 할게요, 여기. 서울. 서울시. 서울시는 용도지역이 뭐로만 돼 있냐면 도시적으로만 돼 있어요. 다른 지역이 없어. 이게 없어. 그럼 서울시 중에 주상공록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서울시. 네? 제일 많은 땅. 주거지역이 많아요. 주거지역 5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땅의 절반이 뭐예요? 주거지역이에요. 절반이 주거지역입니다. 50%. 근데 그 다음 많은 땅, 두 번째로 많은 땅. 네? 녹지가 많아, 녹지. 녹지가 40% 정도 돼요. 그 다음 많은 게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 6% 정도 돼요. 그리고 상업지역이 4% 정도 돼요. 그럼 결론은 서울시 땅 중에 절반은 뭘로 돼 있어요? 주거지역이고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 서울시 외곽 있죠. 이 외곽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근데 이 안에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도시지역 중에 무슨 지역? 주거지역. 그 와중에 상업지역이 몇 프로밖에 없어요? 4%. 그러니까 제일 비싼 땅이 어디고? 그래서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지. 근데 이거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여기는 도시용지 중에 주거용지로 써라, 상업용지로 써라 하다가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뭐를 풀어야 되잖아요. 뭘 풀어야겠네? 녹지 중에서 뭐 풀어야겠네? 자연녹지 풀어가지고 1종 일반이나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겠죠. 이거 바꾸는 거를 계획으로 한다고. 그걸 도시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해당 도시마다 무슨 계획이 있어? 다? 도시 계획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정리해 놓은 표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아까 도, 관, 농, 자. 그래서 학원 주변의 개들도 도관농자는 알아요. 그래서 도관농자라고 돼 있고 도시지역이 뭘로 세분되어 있었냐면 먹고 자고 하는 지 뭘로 되어 있었죠? 아까? 주, 상, 공, 녹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도관농자, 도시지역이 주, 상, 공, 녹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야 여기는 제일 개발 가능한 게 아까 무슨 땅이었지? 그래서 원래는 개생보라고 해야 되는데 법조문에는 이제 보생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생계로 세분했어. 그럼 여기서 인구가 제일 많은지 어디 됐어요? 이거 제일 많죠. 도시역이죠. 도시역 중에서 주거지역이 아까 전용주거랑 일반 주거랑 준주거 이렇게 나눠져요. 얘가 몇 프로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예요. 그럼 이 50% 중에서 누가 제일 많겠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감이 오면 지나가다 땅 보자마자 저 몇 종 일반이다. 저 뭐다. 이 느낌이 올 거예요. 전용주거가 얼마 안 돼요. 이게 3%인가 밖에 안 돼. 어느 지역에 있냐면 평창동하고 저기 성북 쪽에 있어요. 전용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그 대기업들 그 회장님들이 있는 집 있죠. 그런 동네가 다 전용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여기 역삼동도 역삼동 좀 있어요. 역삼동하고 서초동도 조금 있어요. 뒤쪽에 개발제한구역 앞쪽에 그 우면산. 비싸지 이게. 저는 여기 봐봐요. 일종 전형은 무슨 주택 위주로? 단독주택 위주로. 얘는 무슨 주택 위주예요? 근데 얘가 차이점은 단독주택 위주로 지라고 했지만 용적률이 지금 현재 100%라고 돼 있거든요. 이 숫자가 앞에 게 건폐율이고 뒤에 게 용적률이에요.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얘는 100%까지밖에 못 짓는데 이 전형은 150%니까 50% 더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게 더 비싸요?
이종전이 비싸. 근데 여기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건 일반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80% 정도가 일반 주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2종 일반이에요. 그럼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랑 1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중에서 잘 보세요. 3종 일반은 층수 제한이 없으니까 거의 뭐 짓는 거죠? 아파트 짓는 거야. 근데 얘는 아파트 짓기 애매해.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에서는 대규모 아니면 아파트가 안 돼요. 대규모 아니면 그럼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게 이제 다가구 주택 짓겠다, 다세대 주택 짓겠다 이러면 잘 봐요. 1종 일반하고 2종 일반 중에 누가 용적률이 좀 더 나오네? 2종 일반이 좀 더 나와요. 얘는 200%인데 250이니까 당연히 어느 땅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2종 일반. 근데 작은 땅일 때 여기가 면적 한 50평? 50평 땅에다가 내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얘 용적률이 200이고 얘 250이고 얘 300이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땅은 뭐가 맞아요? 3종 일반이 좋은 게 맞는데 평수가 작을 때는 얘가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이 용적률을 못 찾아 먹어요. 얘 올라가다가 3층에서 꺾인다고 그랬지. 3층에서 꺾이다 보니까 요 위쪽에 건물 질 때 뒤로 들어가서 용적 못 찾아 먹어요. 그러면 결론은 옆으로 가는 걸 많이 찾아 먹어야 되죠. 옆으로 가는 게 어느 게 더 큰지 봐봐요. 3종 일반은 건폐율이 얼마? 50. 근데 얘는 뭐야? 60이야. 그럼 어느 게 더 난 거네? 2종 일반이 나. 그래서 평수가 작은 땅은 2종 일반이 훨씬 난 거예요. 건폐율을 다 찾아, 어차피 용적률을 못 찾아 먹을 거면 건폐율이 큰 놈이 더 난 거잖아. 그래서 2종 일반 주거가 훨씬 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상업지역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테헤란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심상업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상업지역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무슨 상업을 제일 많이 만나냐면 근린하고 일반 상업 많이 만날 거야. 거의 대부분이 근린하고 일반 상업이에요. 그러니까 저층 주택단지 앞에 그 도로가에 뭐 지하철 뭐 또는 버스 정류장 있다. 근린 상업 쪽이 좀 있고 약간 상업 지대화된 지역 있죠. 웬만하면 다 뭐예요? 일반 상업이에요. 중심 상업을 만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유통 상업은 저 말 그대로 저기 어디야? 터미널이나 뭐 창고 뭐 이런 데가 유통 상업이에요. 그 농산물 유통 창고 있죠. 가락동 농산물 시장. 그런 데가 다 유통 상업이에요. 근데 공업적 같은 경우는 뭐만 지란 얘기네 지금? 공장만 지란 얘기죠.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이 이렇게 생겼다 그럴게요. 이렇게 해서 한강 있어. 그럼 공업지역이 어디 몰려 있을까? 영등포예요. 영등포가 다 공업지역 있어요. 공업지역이고 노원에 공업지역 좀 있고 여기 성동구에 좀 있어요. 거의 다 공업지역 어디 있네? 영등포에 있어요. 근데 구로공단 있는데. 그러면 공업지역은 강남에서 볼 일이 없겠다는 얘기네. 공업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울시 내에서는 못 보고 저기 외곽으로 가야 되죠. 외곽으로 가게 되면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하고 중공업 나눠지는데 여기서 공장만 지어서 공해가 나오는 공업은 다 어디로 가라? 전용공업이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해가 많이 나오는 공업이야. 그럼 중화공업 위주가 되겠죠, 그죠? 중화공업은 주로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중화공업.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어디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그러니까 중화공업, 중공업잖아. 그럼 얘네들 같은 열을 식혀야 되니까 뭘 갖다 써야 되지? 해수 갖다 써야 되니까 바닥 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전용공업 지역이야. 근데 내륙 지방에 들어와 있는 공업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환경을 저해하면 안 되니까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위주로 알아가 뭐야? 일반 공업이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기능도 포함시키겠다. 공업 기능에다가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까지 다 포함시켜서 쓰겠다가 이게 뭐야? 중공업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제일 좋은 땅이 뭐야? 그러면 일단은 뭐는 좀 애매하죠? 전용공업은 좀 애매하죠? 나는 내가 중화공업 안 할 거면 의미가 없는 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위주예요? 그럼 여기는 주택도 못 져. 주택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택 지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있다 하면서 죽어요. 그럼 집을 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주택을 못 짓는 땅이 딱 두 군데인데 어느 땅하고? 전용공업하고 유통상업지역은 주택 자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땅값이 되게 싸요. 상업지역 중에서 제일 싼 땅이 근린상업이 아니야. 유통상업이 오히려 더 싸요. 그러니까 유통상업은 딱 정해진 업종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용해서 뭐만 지어야 돼? 공장만 지어야 돼. 근데 얘는 무슨 기능도 돼? 다른 기능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얘가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얘는 중공업은 지금 용적률도 높고 건폐율도 높잖아. 상업 업무 기능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이 뭐네? 중공업이에요. 녹지 지역 중에서는 개발하지 마세요가 아까 무슨 녹지? 고든 녹지. 농사라도 지으려고 유보시켰던 게 생산 녹지.
나중에 약간 주상권 모질란다 풀어라.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녹지적 중에서 땅이 나오면 뭐가 그나마 난 거네? 자연녹지야. 그럼 도시 바깥에서 만약에 관리적 나왔다. 그럼 무슨 땅이네? 그럼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가 가장 유사한 땅이에요. 도시적 안에서 개발하지 말아라. 근데 너는 좀 허용해 줄게. 자연녹지죠. 도시 바깥에서 개발하지 말아라. 너는 근데 조금 개발 허용해 줄게가 뭐야? 계획관리. 근데 계획관리랑 생산관리 유사하거든요. 근데 얘는 건폐율이 지금 얼마야? 이 건폐율이 40. 2배 더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땅을 살 때 100평이 나왔는데 나 전원주택을 40평짜리 짓고 싶은 거예요. 40평짜리 짓고 싶은데 생산관리면은 몇 평밖에 못 짓네? 그러니까 저는 200평을 사야지만 되는데 계획관리는 몇 평만 사도 100평만 사도 40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어디가 비싼 거예요? 계획관리 비싼 거지. 그래서 현재 이 땅 중에서 이거 다 적어보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도시적의 땅을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소규모 부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규모로 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네? 주거지요. 그리고 상업적은 비싸죠. 그리고 이제 공업적도 괜찮은데 서울에는 공업적이 별로 없어. 그러면 결론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네? 주거지요. 그럼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랑 그다음에 이제 준주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려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냥 단독주택만 그냥 조용하게 짓고 사겠다. 그런 사람들일 때는 당연히 어디에? 전원주거 일정적으로 가겠죠. 근데 비싸 생각보다. 예. 근데 나는 내가 이 주택을 지면서 뭐도 받으면서 월세도 받고 내가 거주까지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다가구 아니면 뭐야? 다가구 아니면 뭐야? 다세대. 다세대잖아요. 다가구 다세대인데 이 준주거는 너무 비싸.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일반주거로 가야 돼. 이종 일반주거, 일종 일반주거. 이종 일반주거. 그래서 이종 일반주거가 거리가 제일 많이 되고 이종 일반주거 지역에 다가구 다세대가 제일 많아요. 여기다도 지어도 되는데 이 용적률이 좀 더 높아서 땅값이 비싸거든요. 근데 짓고 보면 거의 규모가 비슷해요. 비싸게 3종 일반 살 필요가. 나중에 짓고 보면 규모가 비슷해요. 근데 얘는 더 작아. 건폐율이 얼마야? 50%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이종 일반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지역 안에 땅을 보겠다 그러면 소규모 부지로 볼 때는 이종 일반 주거에 수익형 부동산 질 수 있는 땅이 좀 제일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도시 바깥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누구는 조금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환경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거 주셨는데 지금까지 자연환경 본 적이에요. 2002년도에 받았거든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 받았는데 할머니한테 받아서 저한테 또 주신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농림지역은 그나마 농사도 짓는데 나중에 그 개발행위 해가지고 전원주택 같은 건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격이 좀 관리적보다는 좀 뭐 하겠네요? 싸겠죠. 그러니까 요 농림하고 요 생산관리가 되게 비슷해요. 생긴 게. 근데 얘가 조금 더 개발이 가능한 거야.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보존관리는 누구랑 거의 유사한 땅이에요? 자연환경이랑 유사한 땅이니까 결론은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는 게 맞는 거예요. 얘가 일단 떴다 그러면 그냥 보지 마시는 게 맞아요. 난 아예 생초보다. 나는 부동산 아무 손자도 모르겠다. 그러면 얘가 나왔는데 너무 싸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싼 거죠. 이게 비싸대. 뭐 할 게 많으니까 비싼 거야. 근데 그걸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도 좀 봐야 되고 내가 하려는 목적과 맞아야 되니까 그중에서 그나마 덜 후회하는 게 무슨 관리겠네요? 근데 후회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 이유가 비싸게 사요. 계획관리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억 주고 사서 나중에 4억 5천 주고 팔았어. 양도 차이 얼마예요? 5천인데 생산관리 2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이거 3억에 팔았어요. 양도 차이 얼마예요? 오히려 생산관리가 더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적 개념은 크게 몇 개 용도로 나눴는지부터 볼게요. 크게 몇 개 용도로? 4용도로 나눴어. 그래서 도간농자 4개 용도에 현재 9개 지역인데 총 세면 21개예요. 그럼 대한민국 어딜 가든 이 21개 용도 중에 어느 게 하나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땅 용도 지역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땅 찾는 거야. 일단 도시 외에는 아니겠죠? 어느 지역이었네? 도시 지역인데 주 상공역 중에서 공업은 아니겠죠? 녹지도 아니겠지. 그럼 뭐 아니면 뭐겠네? 주거 아니면 상업인데 느낌이 여기는 지금 현재 지하철역에 가깝지요? 가까운데 주택 지어놨어요? 근생 지어놨어요? 근생 지어놨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 중에서 요 라인이거나 아니면 상업지역 중에서 요 라인 주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 건물 되게 높아요, 낮아요? 낮다는 얘기는 상업지 아닐 수도 있어요. 상업지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근데 이 건너편 바로 가자마자 이렇게 확 올라있는 거 있죠? 걔네들은 상업지 확률이 되게 높지. 얘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이거나 3종 일반 준주거나 이거 셋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이 땅을 짐작을 해야 돼. 이 땅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땅은 일반 상업지역일 거야 라고 해야 돼요. 이 땅 일반 상업지역이네. 이렇게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뜯는 게 아까 토지, 그렇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화. 이게 확인사. 이걸 아까 어디서 뜯는다고 그랬지, 이걸? 인터넷 들어가면 옛날에 구청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청 가지 마시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창이 나와요. 그 창에다가 그 맨 위에 아마 나올 거야. 루리스라고 나와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거니까 그 루리스 딱 들어가서 이 땅의 주소만 알면 돼요. 네, 주소. 여기가 주소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 지역이. 그러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뭐 몇 번지 해가지고 입력 딱 하면 용도 지역 요 21개 중에 하나가 뜰 거야. 하나가 뜰 건데 가능성은 일반 상업적이거나 준주거나 이종 일반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뜯어보면 알겠는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인터넷 사이트라고 했죠. 근데 스마트폰의 어플에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라고만 검색해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요즘에 컴퓨터 집에 가서 키는 사람 없거든요. 다 스마트폰 키니까. 그래서 일단 주소만 확인한 다음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토지 이용 규제 루리스라는 어플 다운받아서 입력하면 되고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컴퓨터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 들어가서 입력하면 해당 용도 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일반 상업으로 떴다. 만약에 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떴는데 건폐율이 얼마네? 80. 용적률이 1300. 그럼 이 상태로 쓰면 정말 좋은데 이거는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최대 범위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이거보다 더 줄여놨어. 조례를. 그래서 80이 예를 들어서 70일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얘는 600일 수도 있고 800일 수도 있어요. 뭐 4대분 안에 있으면 600, 4대분 바깥에 있으면 800 뭐 이렇게 또 이제 지자체에서 나눠놔. 그래서 현재 이건 최대 상한 범위고 이거보다 더 적은 거니까 우리는 뭐까지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되는 거네. 조례까지 확인하시면 이제 이 땅은 용도 지역이 뭐니까 건폐율하고 용적이 얼마고 그럼 여기다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어떤 종류를 지을 수 있냐. 주변에 어떤 건물을 전놨는데 제일 제가 좀 약간 가치가 좀 좋다. 그럼 걔랑 비슷하게 가면 되지. 굳이 오래된 거 따라갈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에 알아야 될 게 이 용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해놓은 건데 뭐 보면 알겠지 이거? 도간농자인데 도시지역은 몇 개로 나눠준댔지 아까? 4개. 저 앞에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지역이 몇 개로? 3개. 무슨 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중에서 아까 뭐가 제일 좋다고 그랬지? 그래서 법에서 정할 때는 조만간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데 현재 자연환경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개발을 조금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옛날에 준도시라는 놈이 여기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준농림은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생산관리. 그럼 준농림이 아까 괜찮은 땅이었었잖아. 땅값이 싼데. 사람들 근데 계획관리만 하는 거야. 뭐만 좋다고 생각하니까. 준도시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얘는 이미 비싸요. 이미 비싸니까 어느 게 조금 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준농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나중에 보면 투자 가치가 더 나을 수도 있는 땅이 생성관리인 거예요. 얘는 이제 바뀌기가 쉽지 않겠죠. 뭐로 지정하기 애매했을 때 한 거였지? 자연환경 지정하기 애매했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느 땅 위주로 본다. 생산관리나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럼 이제 여기 도시지역이었고 여기 관리지역이었고 그럼 아까 제가 용도지역이 대한민국 땅 아까 4개로 나눌 때 어느 게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4개 중에? 제일 많은 땅. 우리나라 농림지역이 제일 많아. 50%야 거의. 50%가 농림지역이야. 대한민국 땅에 자빠지면 다 농림지역이야. 그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어디예요? 관리지역이에요. 세 번째로 많은 게 도시지역이고 제일 적은 게 자연.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느 게 제일 많아요? 농림이에요.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요 세 놈 비도시 있죠? 비도시를 다 더하면 현재 85%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땅의 뭐 3분의 2가 뭐 산이나 논이라는 게 이거야. 그럼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빨간 색깔이 좀 많은 이제 지저분한 놈 요놈 있죠. 여기 농림적 분포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분포도고 그 다음에 도시적 분포도, 자연환경 분포도.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많네? 농림지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러면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내가 만약에 갔다. 그럼 뭐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농림 지역의 확률이 되게 높아. 안 봐도. 근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땅이 용도지역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일단 뭘 틀어야 돼? 뭘 열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열면 그 어플에 있어. 그 다음 지도라고 있었는데 다음 지도가 지금 카카오 지도로 바뀌었거든요. 어플이 뭔지는 아시죠? 어플 얘기 안 해도 되지. 어플에 다음 지도 깔아놓으시면 화면이 딱 뜰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딱 뜨면서 그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지구 표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내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내가 있는 위치예요. 그럼 거기 확대를 하는 거 이렇게. 확대하는 거 알죠? 확대한 다음에 난 요 땅이 이제 확대해 보니까 요 땅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거를 살짝 놓고 오래 눌러요. 오래 누르면 여기서 뭐가 하나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 주소 보기가 떠. 여기에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주소 보기 클릭하면 번지수가 딱 나와요. 그 번지수를 아까 루리스 어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어플을 집어넣어서 주소 집어넣으면 그 자리에서 토지용계 황소의 용도 지역이 뭐다, 지목이 뭐다,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가 얼마다 다 나와요. 제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 땅이 지금 현재 도로가 접해 있나 안 접해 있나 궁금하잖아. 그럼 거기 밑에 가면 지적도도 나와. 지적 임야도라고 하는데 내 땅이 이렇게 해서 동그란 표시가 되고 여기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도로에 접하면 허가 나는 거죠. 도로 안 접해 있으면 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도까지 보고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단 맹지는 아니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어떤 용도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이거를 파악을 하려고 보는 게 토지용계 확인서인 건데 토지용계 확인서 읽으려면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개념부터 알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들어가는데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도 지역 개념 설명드렸던 거고 제가 아까 50% 이상이 어떤 지역이라고? 농림지역. 이게 서울시예요. 이게 서울시. 자, 노란 색깔이 제일 많죠. 이 노란 색깔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초록 색깔이 두 번째로 많죠. 이게 녹지지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상업지역보다 공업지역이 조금 더 많죠. 이게 영등포 쪽에. 여기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그리고 저기 녹지지역 말고 상업지역은 요 중간중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서초구 이쪽에 있나? 요쯤에 있을 것 같은데. 한남대교 건너서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상업지역 조금 있고 강남구 있고 송파 잠실 쪽이고 강동구 천호동 쪽이에요. 그러면 요거 다 더했을 때 서울시 몇 %밖에 안 돼요? 4%. 그러니까 땅값이 제일 비싼 땅이 상업지역이지. 예. 근데 나중에 노란 색깔인데 어디 가면 아파트를 이렇게 크게 지어놨고요. 어디 가면 아파트를 얘는 24층짜리, 근데 얘는 18층짜리, 14층짜리. 얘는 이제 4층짜리 연립, 4층짜리 연립. 같은 주거지역이에요. 네. 근데 얘는 단독주택 지어놨어요. 그럼 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이 다르니까 다른 게 들어간 거죠. 얘는 1종 전용 주거라 이거진 거야. 얘는 1종 일반 주거라 이거진 거야. 얘는 2종 일반 주거라, 얘는 3종 일반 주거라. 그럼 결론은 이거를 지어서 이 땅이 생긴 거예요? 이 땅 정해져 있어서 맞춰서 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땅에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건물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인데 도로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여기 주변에 전부 다 뭐만 들어가 있겠네. 단독주택만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되거나 단독주택 단지가 된 거겠지. 근데 이걸 만약에 2종 일반 주거로 바꿨다. 또는 3종 일반으로 바꿨다.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건물 질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새로 짓겠다 그러면 큰 거 질 수 있겠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부족할 수 있어요? 기반이죠. 도로 이런 거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도로를 이렇게 해서 넓혀야지. 도로 넓혀야 되죠. 도로 넓히려고 그러면 애들한테 그럼 여기를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우리가 묶을 테니까 이 지구 단위계 구역에서는 내 땅의 일부를 기부 체납하게 됐어요.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해서 이제 기반시설이 늘어나야 더 질 수 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면 그 도로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현재 대한민국의 용도지역 제도라는 거야. 그중에 지금 서울 본 거야, 서울. 궁금한 데가 만약에 내가 서울 말고 나는 세종시가 궁금하다. 그러면 세종시청 사이트 가서 찾아보다 안 나오면 세종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토지용계 확인서 좀 보겠다. 그래서 전체 토지가 무슨 용도로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뜯으면 되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까지 잠깐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요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개발되는지 좀 더 볼게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